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청약하는 소닉스를 워밍업으로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청약을 철회하면서 소닉스는 이번 주 후반부에 단독으로 청약을 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을 하고 환불일은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환불 기간은 4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사업부터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 종목의 사업은 제가 평소에 큰 관심이 없는 분야라서 회사의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일단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RF 필터라는 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RF 필터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장착이 되면서 원하는 주파수만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쉽게 보면 통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착되는 부품이라고 이해를 해보았는데요. 4G LTE 시절에는 이런 RF 필터가 스마트폰에 30개 정도 탑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5G로 넘어오면서 이제 80개 필터가 스마트폰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통신이 고도화될수록 필터 수도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닉스는 이런 RF 필터를 만드는 회사들의 생산을 대행해주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RF 필터 파운드리는 소닉스를 포함해서 전 세계 3곳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팹리스 회사들이 소닉스에게 생산을 위탁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최종적으로는 애플이나 삼성, 그리고 중국 통신회사들에게 전달되는 체인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RF 필터 파운드리 3곳 중에서 TFSO라고 불리는 차세대 필터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소닉스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앞서 통신망이 고도화될수록 필터 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필터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TFSO라는 제품이 기존 필터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닉스는 본인들의 현재보다는 미래가 기대가 더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소닉은 어떤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살펴보니까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도 적자이지만 더 좋지 않은 부분은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21년에 220억 원, 22년에는 158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69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오지도 않는데 성장도 하지 못하고 있는 손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조금 애매한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올해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조금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회사는 내년부터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는 3가지 이유로 내년부터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에 테스트를 진행해 오던 미국 파트너사 물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고요. 기존의 고객사들도 생산 물량을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실적이 적자로 등장하는 공모주는 이렇게 향후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전망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장밋빛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 가격을 산정하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소닉스는 정말 회사의 전망대로 잘 성장해 주어서 신뢰를 주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미래 실적으로 산정을 했고 상단 가격은 7,000원입니다. 상단 가격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934억 원인데요. 올해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던 매출액 182억 원 기준으로 PSR은 5.1배로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을 적용해 보아도 밸류는 높게 등장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정말 회사의 전망대로 내년부터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권신고서를 읽다 보면 이게 청약 흥행하겠다, 어렵겠다, 어느 정도 이런 느낌이 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 아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수요 예측 결과가 궁금한 종목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통신 관련 사업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저번 주에 청약을 했었던 퀄리타스 반도체도 통신 관련 반도체를 만드는 팹리스 회사였습니다. 3월에 상장했던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7월에 상장했던 센서뷰까지 세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는 모두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상장했던 두 종목은 상장일에도 좋은 수익을 주었는데요. 자람 테크놀로지는 상장일에 따상을 터치를 했었고, 센서뷰는 189%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두 종목이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 상장했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올해 등장했던 통신 관련 종목들은 수요 예측 결과와 상장일 흐름이 괜찮았으니까요. 소닉스도 이런 부분을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 체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360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90만 주가 배정될 예정이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도 2.8% 비중으로 10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KB증권이고요. 일반 고객은 3만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그리고 KB증권은 청약수 수료가 1,500원입니다. 소닉스는 상장일에 527만 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전체 주식의 30% 정도 유통 물량이기 때문에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주주 물량은 177만 주로 비중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장일에는 공모주주 물량이 기존 주주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주주 명단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와 개인 주주로만 제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인 주주는 약 4,000주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76만 주를 재무적 투자자와 기타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 주주 물량 대부분이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주관사인 KB증권은 2020년에 이 종목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소닉스는 20년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KB증권도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취득했던 가격이 3,700원으로 27만 주를 취득을 했는데요. 공모 가격이 상단 가격인 7,000원으로 정해지면 KB증권은 공모가의 약 2분의 1 수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이 취득했던 가격도 KB증권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청약을 판단하실 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닉스는 내일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를 방송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워밍업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스터디를 하면서 수요 예측 결과와 관계없이 꼭 청약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에 의존해서 청약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분들도 좋은 판단으로 좋은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